안녕하세요. 블랙이즈 블랙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저번 주 푹 쉬었고 금요일도 안 했었나?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져줘요. 그렇구나라는 것 정도는 배웠어요. 이 유튜브 제목 자체에다가 종목 이름 자체를 넣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구나. 그런데 필요할 땐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어차피 종목도 지금 여러분 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생각하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씩 조금씩 성장에 같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프로 10년 잊어버린 거 아니죠? 10년 앞으로 하면서 그 목표는 1년에 20% 수익률.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전체 금액인지 실질적인 투자 금액인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전체 금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20에서 30%는 일 터지기 전까지 쓰지 않으니까 한 20%, 그러니까 80% 정도만 맥시멈 넣는다고 했을 때 80%거든요. 그러니까 그 80%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00이라고 하게 되면 100에 20%라고 하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돼? 쫓기는 기분이라서 그게 싫더라고요. 우선은 오늘 있었던 그냥 간단하게 종합 주가 지수 어떻게 됐었는지 보자면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해요. 방송을 하고서 이제 끊고 나서 이제 가끔 들어보는데 좋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전 주가를 보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죠.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건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글을 보는데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그 종합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 예측하는 것이 의미 있느냐 무의미하냐 이라는 부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깜깜이 여러분, 내일 어떤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예측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예측을 하나만 갖고 가고 근데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예측보다 대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뭘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우리 깜깜이 회원분들 그냥 정리할게요. 예측은 중요한데 그 예측이 하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저런 경우에서 그렇게 돼야지 그거에 대한 대응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제가 대답하는 게 어리석은 답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측은 이게 답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오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내린다고 할 건지에 대한 대응인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장은 상승장이라는 게 맞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2329든 2500이든 3000이든 3500이든 주가가 오르는 것, 그리고 그 오르는 폭보다 내린 게 적다고 하면 이건 조정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상승장이라는 게 맞아요. 상승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계산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둘 다 비슷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LG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강원랜드, 메리츠증권, 일동홀딩스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원 깜깜이 분들 알다시피 이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즐거운 게임이잖아요. 무슨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게임이고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500 정도 된 것 같아요. 내 계산을 못했던지 어쨌든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매입은 3,000까지 갔고요. 예수금은 한 5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통장에 이제 한 700 정도가 더 투입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우리 친위대 애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해외 증권 좀 일단 한번 보긴 봐야겠는데, 봅시다. 시작. 자, 움직일 테니까 잠시만요. 우리 월트지 얘네들은 안 움직여요. 우선 이렇게 켜놓고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저 이따가 음악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내 목소리만 나오는 것보다 음악 있으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입 금액 같은 경우 일동홀딩스는 한 200 정도 됐고요. 현대자동차는 한 530, 삼성전자는 630, 메리츠증권이 의외로 많아요. 400. 잠깐만. 이따가 끝날 때는 한번 보게. 끝날 때는 한번 볼 거고, 그리고 강원랜드가 한 380 갖고 있고, 네이버가 460, LG전자가 420 정도 갖고 있네요.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봤나? 뭐가 파란색 막대기를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고 테슬라네요. 역시 지지네. 역시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3,000 정도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다가왔고요. 한 500 정도만 앞으로 좀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때 좀 더 추가로 하면 될 것 같고, 700 정도는 이제 무슨 일이 코로나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같은 거 터졌을 때 나 이제 투입될 애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한 지금 3,000에서 한 500 정도만 더 사면 포트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냥 기본적으로 늘림목이니까 움직임이 나온 거고 약간의 추가 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하자고 하면 뭐 위아래 뭐라고 솔직히 대응이라는 건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위로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 혼자서는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방송을 이야기 놓고 보면 꼭 이거 맞춰야겠다는 감각이 생겨갖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선적으로는 오늘까지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움직임이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예측도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 있는 예측이 아니라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선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에서 내일 신고가를 돌파해 줄까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보통 힘을 우리가 거래량을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렇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의미가 없고요. 강원랜드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 갖고 오늘 되게 아침에 보니까 큰 음봉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깜깜이 회원분들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 타기도 하고 불 타기도 해서 왼손에는 물, 왼손에는 얼음, 오른손에는 불,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물 타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지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보통 여기다가 다시 내일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좀 기다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아까 본 것처럼 메리츠증권이 짠짠짠짠 별거 아닌 건데도 400 정도 많이 왔다고요. 네. 제 생각에는 메리츠증권이 그런 거겠죠.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평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는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지분을 떨어지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 하면 안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재미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깜깜이 우리 크루들도 일동홀딩스를 그냥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팔아도 되고요. 우리 머리 식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생각을 했어요. 20대 주식을 처음 이제 24살 때 시작을 했고, 그리고 30살로 넘어갈 때 참 열심히 했고, 그리고 30살 중반부터는 안 했죠. 왜냐면 가정이 생겼고, 그러려면 좀 더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꾸준히 가정, 와이프라든지 아이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안정적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서 여유분이 나오면 그런 주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봉인을 해뒀던 거죠. 근데 아직도 그렇지는 못하겠어요.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 먹고 사는 거하고 벌어들이는 거 거의 비슷비슷해요. 또이또이예요. 참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지 와이프님도 제가 예전부터 이걸 하고 싶어 했었던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돈을 좀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틀려지겠지만 사람 나이가 40대 정도가 됐을 때가 주식을 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20대, 30대 치열하게 살고요. 그래야지 기업 CEO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어떤 전략을 필 거고, 어떤 포지션에도 놓을 거고, 어디서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 낼 거고, 어디서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 왜냐면 매출, 이익 이런 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몸소 이제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작으나 크나 어쨌든 정말 동네 구멍가게든 정말 대기업이든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나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불안함이 좀 더 많이 줄고요. 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성공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을 건지, 성취하면서 성공할 건지, 저거를 빼뜨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40대에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 이 주식시장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런 점에서 난 좀 많이 성장했구나, 나이만 먹은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만의 그 주식 적정 주가 계산기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니면은 앞으로 제 계획은 뭐냐면, 적정 주가 만드는 계획 프로젝트, 우선적으로는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깜깜이들하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크루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루들 중에 보면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메리츠증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있을 테고, 네이버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지금 장은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것도 장밋빛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면 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다들
낮에 날씨도 더웠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푹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